1년 중 추위가 가장 매섭다는 절기상 소환에도 영상 기온을 보이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봄 농사에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고 의류 유통업계는 판매 부진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각 당의 준비 태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책 발굴과 새 확산, 지지율 회복 등으로 차별성을 부각시킬지 주목됩니다. 수자원공사가 전주에 위치한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본부의 타시도 분할 움직임을 보이자 도의회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소환이었죠. 대안이 소환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지만 혹하는커녕 겨울답지 않은 기온에 하루 종일 비까지 내렸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완주 구의저수지 물가 주변으로 갈색띠가 둥둥 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조사 결과 갈색 빛깔을 띤 녹조류로 보이는데 이런 갈색 녹조는 최근 겨울답지 않은 날씨와 연관성이 큽니다. 겨울철에는 약간 갈색을 띠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눈도 좀 올 때 좀 와고 그래야 되는데 안 와서 날씨도 가물고 또 기온도 예년에 비해서 좀 덜 춥잖아요.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환인데도 추위는커녕 온종일 비만 내렸습니다. 비가 오는데 미세먼지가 좀 없어진 것 같고 날씨도 많이 따뜻해서 지금 패딩 입고 나왔는데 다시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전북 지역 낮 기온은 6도에서 10도 분포로 기온이 5도 미만이던 지난해보다 4에서 5도가량 기온이 높았습니다. 비도 모레까지 최대 8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전주의 경우 1월 강수량 4년치를 합한 양과 비슷합니다. 결국 겨울 날씨치고는 이례적인데 이 같은 현상은 시베리아 찬 공기가 주춤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시베리아 북쪽에 위치한 한대제트가 북극에 찬 공기가 남하하는 것을 저지하면서 우리나라 주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남쪽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기상청은 내일은 더 따뜻해져 낮 기온이 17도까지 치솟는 등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아 초봄 날씨를 방불케 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이렇듯 겨울다운 겨울은 없고 비만 내리면서 넘쳐나는 겨울옷 재고에 의류업계가 울상입니다. 월동작물 생육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영농에도 변수가 많아져 이래저래 이상기후는 골칫거리입니다. 이어서 유룡 기자입니다. 백화점의 의류 판매장. 최대 50%의 할인 표시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두툼한 패딩이나 코트류가 불티나게 팔리던 예년과 달리 짧은 외투 외에는 손님이 뜸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기가 1월 초인데도 매장을 화사한 봄옷으로 새단장한 곳이 있을 정도로 겨울옷 판매 부진은 심각합니다. 춥지 않아서 이제 겨울에 아우터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질 않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의류업계 대부분이 이달 중순이면 봄옷으로 교체할 계획. 잔뜩 쌓인 겨울옷 재고 처리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도 겨울답지 않은 겨울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비닐하우스 등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은 한결 줄었습니다. 또 밀과 보리, 양파, 마늘 등 월동작물이 얼어 죽을 염려도 덜게 됐습니다. 반면 2월 중순께 시작되던 월동작물 생장 개시 시기가 1, 2주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추후 기습 한파에 동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과수에서는 개화가 앞당겨질 수가 있는데요. 그 시기에 3, 4월이라든지 이 시기에 이제 갑작스럽게 저온이 오면 저온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 추워야 세력이 꺾이는 병해충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높아 농가의 고민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지난 가을 태풍과 많은 비로 적정 저수율이 확보돼 봄철 영농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도내 저수율은 86%로 평년 저수율을 23.2% 넘어선다며 올봄 영농수 공급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 겨울 도내에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지만 이전 강수량이 많아 저수량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SK 브로드밴드 전주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인수하는 등 통신 재벌 3사가 유료 방송의 90%를 독과점하면서 지역 채널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지역 방송 활성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 케이블 방송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민생 침해 범죄 단속이 강화됩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항포구와 수산물 취급업소 주변에 단속 전담반을 배치해 원산지 허위 표시와 불량식품 유통, 불법 조업을 집중 단속합니다. 수자원공사가 도내에 소재한 물관리 기관을 충청과 전남으로 보내기로 했다는 소식에 전북이 온종일 떠들썩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나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에 위치해 그간 금강과 영산강, 섬진강의 물관리를 총괄해온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 권역부문, 금영섬 권역부문이 연초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해당 기관이 전북을 떠날 처지에 놓였다며 도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금강유역본부는 충청도로, 영산강 섬진강유역본부는 전남으로 옮기고 전북은 작은 지사로 전락해 인력이나 조직이 쪼그라든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해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잇따른 기능 분산 시도에 이어 전북 소재 공공기관의 해체가 추진되는 것이 아닌지 크게 우려스럽다. 금영섬 권역부문이 분리된다는 것은 일부는 사실입니다. 영산강과 섬진강 관리는 이미 지역본부가 있는 광주로 이전하는데 모두 200명이 근무하는 전주 금영섬 부문에서 15%인 30명 정도가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걸 따라가지고 그 유역단이 이제 물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공기업이기 때문에 좀 분리를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전북에게는 분명 달갑지 않은 소식이지만 일단 전체의 85%인 170명은 전주에서 여전히 기존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충청도 지역으로 금강유역본부가 따로 떨어져 나간다는 주장은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금강유역을 관리를 했었고 직원들의 주거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근무지 이전은 검토를 하진 않았습니다. 기관 이전에 따른 전북홀대는 분명 비판의 대상이지만 지역 정치권이 산을 불필요하게 키워 도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올해 공공기관 유치 노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방안은 선거 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며 당과 중앙정부와 소통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조선소 문제는 최선의 답은 재가동이지만 대체 산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처리가 지지부진한 탄소법과 공공의료대학원 법안에는 정치 세계가 복잡해 정책이 순리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간담회에서 송하진 지사의 주요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앙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나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장단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희망도 한번 걸어볼 수 있다. 총선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분들이 당 차원에서 우리 도정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은 호남 민심이 전국 판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며 양보 없는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선관위에 등록한 도내 예비후보 24명 중 절반이 넘는 수는 민주당 소속. 전주 병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거구에 2명 이상 복수 후보가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당내 경쟁이 달아오르면서
도당도 지난달 말 일찌감치 대응팀을 꾸려 정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또 전라북도의 대도약을 견인한다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민주평화당은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호남에서 새몰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물론으로 민주당 바람을 차단하고 최근 예산과 선거법 처리 국면에서 다당제의 효과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쌓아가는 신적폐를 해소하면서 민생 안정과 전북 경제 개선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선거제 개편으로 호기를 맞은 정의당도 전북을 전략지로 보고 있습니다. 높은 정당 지지율을 토대로 비례와 지역구에서 전북 출신을 당선시켜 진정한 원내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엔 정당뿐만 아니라 후보에게도 사랑을 좀 듬뿍 주셔서 최소 3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문재인 정부를 견인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유승민계가 탈당한 바른미래당은 당이 보수색을 벗은 만큼 도내 지지율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탄핵 이후 무너진 도내 보수층의 결집을 꾀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 통합을 내세운 대한신당은 오는 12일 창당에 나서고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 선언이 통합론에 불을 지피며 총선 지형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재경 전북도민회의 신년 인사회가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등 전북 출신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자랑스런 전북 인상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고 고향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장비에 끼어 숨진 ASA 전주 공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전북 민중행동은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교육이나 보호 설비가 부족한 ASA 전주 공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숨졌지만 별 조치 없이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ASA 전주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대책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완주군청 직원들이 1,486만 6,320원 보내주셨습니다. 무주군 무풍면 이성현 씨가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